굿모닝 초대석 6.4 지방선거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를 차례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양영일 전 조선대 총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국회의원을 지내셨는데 네. 이번에는 교육감 선거에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네. 좀 그 배경,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배경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래 46년 동안 학교 울타리 안에서 지낸 이 교육계 인사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광주 교육이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계에 계신 분들의 출마 권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제 광주시 교육감 선거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심이 더 높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각오와 전략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이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감 선거가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저희들은 이 SNS 이걸 통해 가지고 주로 정책과 비전을 알리고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지인들을 찾아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소규모 모임 같은 것을 하면서 지금 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뭔가요? 지금 선거운동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 나눴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처럼 교육에 관심이 크신 분들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교육감 선거는 어떤 의미에서 시장 선거, 구청장 선거, 시의원 선거, 구의원 선거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이 매우 어려운 점입니다. 세월호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이 많이 희생됐는데요. 그 안전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학교 안전 문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미 수명이 다한 배에다 우리 생명보다도 더 귀한 우리 2세대를 그렇게 수백 명 태울 수가 있었을까?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어린 시절 유치원 때부터 재난, 재해에 대한 대응 교육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불감증에 빠져 교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관리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후시설도 많거든요. 또 학생들의 안전에 관련되는 게 꼭 시설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급식 문제라든지 위생 문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리 기능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광주 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교육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마 질문하신 분께서도 광주 교육에 대해서 답답함 같은 것을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삼붕 현상, 세 가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광주의 실력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인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덩달아서 교권까지도 이제 붕괴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광주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권이 선생님들께 존경과 신뢰를 보내지 않는 분위기, 학생들에게 충분한 애정을 주지 않는 교육,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 문제 이상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추이대로라면은 우리는 중위권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처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방금 삼붕 현상 말씀을 하셨는데 실력 부분 한번 짚고 그거 가지고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직 교육감 입장하고 다른 분들하고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실력이 저하된 원인 그리고 어떤 거를 보면은 그게 저하됐다고 보시는지요? 실력이 저하된 원인은 일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학력평가, 전국의 연합평가, 그리고 수능 점수, 추이를 분석해 보면 제주를 제외하고 광주가 여전히 1등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제주를 제외합니까? 내년에는 이제 제주와 대구를 제외하고 광주가 여전히 1등입니다. 어딘가 말에 어폐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수 추이의 분석을 보면 제주와의 격차는 벌어지고 3위권인 부산이나 대구하고는 좁혀지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 광주 교육 문제 이제 세 가지를 주로 대표적으로 드셨는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대안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조금 전에 일선학교의 자율성을 얘기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선생님들이나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 교육청이 획일적 지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가르치는 수업 이외의 잡무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잡무에 시달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요즘 교육은 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가 서로 공동으로 교육 공동체적인 그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보면 학교 폭력이나 자살 등으로 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광주에서 타시도에 비해서 자살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보면은 상담교사의 활용률이 광주가 매우 낮습니다. 배치나 활용률이. 사회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학생들의 사고도 매우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교사를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성과 관련해서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부터 예절교육이라든지 문화예술교육, 체육교육, 문화예술이나 예절교육은 인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체육교육은 아시다시피 체력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3, 4년 동안의 문화예술과 체육교육이 거의 광주에서 시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 인성교육 말씀을 하셨고 교권 붕괴 말씀 강조를 하셨는데 물론 중요한 겁니다만은 현재 광주 같은 경우는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논란이 여전한 것 같은데 네. 교권과 학생 인권 좀 배치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바로 생각하십니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정말로 보호의 대상이죠. 학생 인권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는가 할 정도로 보호해야 될 대상인데 학생 인권을 강조하면서 교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됩니다.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학생 인권이 교권의 위축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커다란 문제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다 보면 선생님이 소신껏 지도할 수 없는 게 소지품을 좀 보고 싶어도 학생에게 네 소지품을 좀 내가 볼 수 있겠느냐. 학생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볼 수가 없다면 그 학생이 위험한 소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업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선생으로서는 지도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 인권조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약간 반대 입장이라고 보시나요? 인권조례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학생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세월의 참사에서도 봤지만 정말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실력다운 실력을 기르게 해주고 체력다운 체력, 인성다운 인성을 기르게 해주는 게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까다로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표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이게 맞지 않지 않냐, 교육감과. 거기에 대한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분들이 국회의원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기가 가지지 않는 것을 남이 갖고 있으면 그것을 좋게 봐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선거풍토에서는 그게 아니라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적 배경, 경험이 없다면은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치교육감 시대입니다. 교육감을 150만 시민들이 선출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출이라고 하는 건 선거를 통해서 정책을 제시하고 선거를 통해서 이게 사실상 정치행위입니다.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어떤 예산과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국회를 모르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식의 교육행정을 지금은 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경험은 저에게 교육적 자산과 더불어서 매우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광주 시민들께 드리는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민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육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광주는 이제까지 실력 광주,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광주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관심 있게 봐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그리고 역량이 검증된 사람을 선택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